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오늘부터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등교 날인데 학교 앞 과속운전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재선 의원이 된 동해 태백 삼척 정선선거구 이철규 당선인은 해광지역특별법의 기한 연장이나 한국법화를 가장 큰 책무로 여겼습니다. 전입일자와 어디 사느냐에 따라 시군별 자체 재난지원금을 못 받거나 중복해받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릉 단오제가 신주빗기로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정문화재 위주의 온라인 단오제로 치러집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고3 학생들에 이어 오늘부터 2차 등교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1, 2학년, 중3과 고2 학생까지 등교했는데요. 학교나 학부모 모두 코로나19에 대한 경계와 염려 때문에 긴장의 끈을 놓지 못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강화길 기자가 따라가 봤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교문으로 들어오는 초등학교 신입생. 담임 선생님을 만나 명찰을 받습니다. 처음 학교 가는 길 내내 꼭 쥐었던 손을 놓아야 하는 어머니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입니다. 처음에 걱정도 많이 되고 많이 떨리고 그랬는데 또 막상 오니까 기분이 좀 많이 들뜨고 좀 설레고 그러네요. 하지만 어머님들의 걱정과는 달리 학교는 처음이라 어색할 법도 한데 대견스럽게도 잘들 해냅니다. 소독제를 받아 손을 닦고 실내화로 갈아 신고 교실로 가는 길에 발열 체크는 기본.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 모두가 다 노력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한 학급 26명이 쓰는 교실은 거리 두기 때문에 짝꿍 없이 한 줄로 앉았습니다. 선생님께 인사.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요. 교실 창문은 활짝 열어놓고 환기에 부쩍 신경을 썼습니다. 40분 하고 10분 쉬던 수업을 2교시 70분으로 묶어 운영하되 화장실 이용을 자유롭게 해서 학생들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복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활동 지원 선생님도 배치됐습니다. 이들은 주로 방과 후 강사들입니다. 교실 안팎 구석구석을 수시로 소독하고 학생들의 화장실 이용을 안내하며 간격 유지도 지도합니다. 학생들이 한꺼번에 몰릴 수밖에 없어 학교에서 가장 우려하는 급식 시간. 급식실로 들어가기 전부터 줄 간격을 맞춰서 대기합니다. 손을 씻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실 식탁에는 가림판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6명이 앉았던 식탁에는 3명이 엇갈라서 앉았습니다. 학생들의 밀집과 접촉을 차단하는 게 학교의 과제입니다. 학생들이 가급적이면 식생활간에 많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간편식으로 아이들이 좋아하는 식단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작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선생님들이 나서 이것저것 안내하고 지도하는 모습이 눈에 많이 띕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안팎의 경계와 염려 때문에 학교는 매 순간 긴장 속에서 학생들을 향한 시선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오늘은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들의 첫 등교 날이었습니다. 학교 앞 도로마다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운전자들은 아이들 안전에 신경 쓰며 규정 속도를 맞췄는데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는 여전했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등교 개학 첫날, 아이들을 태운 차량이 속속 학교 정문 앞에 도착합니다. 학교 앞 도로에선 차량들이 규정 속도에 맞춰 느릿느릿 거북이 운전을 합니다. 논란도 많았지만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내 아이도 있고 또 다른 아이들도 생각해서 학교 앞에서는 과속을 하지 않고 30km로. 하지만 일부 차량들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해서도 속도를 내다가 이동식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습니다. 한 흰색 승용차는 버젓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유턴을 하다가 곧바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자칫하면 아이를 태운 다른 차량과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방금 여기 중앙선 침범해서 저희 교통단속 되신 거예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는데도 춘천에서는 등하굣길에 차량 22대가 규정 속도를 크게 초과해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스쿨존 내에서 위반 속도가 40km 이상일 경우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이 60점 부과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 정지가 될 수까지도 있는 속도입니다.
스쿨존에서 아이들을 위협하는 건 또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도 문제입니다. 이렇게 학교 앞 횡단보도에 주정차가 돼 있으면 운전자가 아이들을 건너는 모습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스쿨존 내 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권한. 경찰은 불법 주정 차량마다 안전 경고장을 걸며 주의를 주고 있는데 다음 달부터는 지자체와 합동 단속에 나섭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강원도는 교통량을 고려해 2년 안에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770여 곳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신호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제21대 국회의원 지역구 당선인들을 만나 지역 현안에 대한 진단과 해법, 앞으로의 의정생활 포부를 들어보는 연속기획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원 남부이자 폐광 지역인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지역의 재선 의원이 된 이철규 당선인을 만나봅니다. 홍한표 기자입니다. 이철규 당선인은 21대 국회에서 폐광 지역 경제를 되살릴 폐광 지역 특별법의 연장이나 항구법화가 가장 큰 책무라고 밝혔습니다. 우선 저희 지역의 현안 중에 배특법이 있습니다. 이 배특법은 이제 한시법인데요. 2025년도에 이제 종기가 돌아야 됩니다. 그 종기가 돌아야 되면은 효력이 다하고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이걸 신속하게 연장 또 내지는 항구법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강원랜드의 존립 근거를 공고히 하고요.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애당초 이 법이 이루고자 했던 취지가 있잖아요. 지역 경제회생을 위해서는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행 제도화에서는 투자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10년 후면 없을지 모르는데 고정설비 투자를 하겠습니까, 주변에. 그래서 이 법에 항구법화를 추진하는 이 법을 개정안이죠. 배특법 개정안을 신속히 발의해서 내겠다. 이를 위해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21대 개원이 되면은 산자위원으로서 또 산자위의 야당 간사로서 우리 지역의 정책 이익을 대변해주는 그런 배특법의 개정 항구법화를 이루어내고요. 또 대한민국의 산업 생태계를 기업하기 좋은 또 우리 또 일자리를 늘리고 또 기업은 기업하기 좋은 이런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고속철도망을 동해와 삼척 지역까지 연장시키는 교통인프라 확충 역시 과제라고 말합니다. 이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남강릉에서 동해 삼척까지 이 고속화 노선을 연결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부산에서 포항, 삼척, 강릉을 거쳐서 제진까지 가는 앞으로 이 러시아를 거쳐서 유럽으로 나가는 이런 유러시아 노선을 구축하는 사업을 하여튼 최우선 과제로 삼아서 이게 이 정부 계획에 담아내고자 합니다. 또 강원 남북권의 수건인 동서 육축고속도로 역시 21대 임기 내에 정부의 도로망 구축 계획에 담아내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삼척 동해 또는 태백과 정선 군민 또 영월 군민 등을 포함한 강원 남부 지역 모두의 염원인 이 고속도로 우리 소위 말하면은 삼척 제천 구간에 이런 고속국도의 건설 사업을 내년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내후년에 이루어지지만은 여당이든 야당이든 유력 대통령 후보가 이 사업을 반드시 공약할 수 있게끔 분위기를 만들고요. 아울러 지지부진한 군 경계용 해안 철책 철거,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한 형량 경감제 폐지, 상속을 받을 때 부양 의무 부과 등을 21대 국회에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코로나19로 주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도내 지자체들은 자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군마다 자격 기준일과 조건이 달라 한 곳에서도 못 받거나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배현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에 살던 최모 씨의 6가족은 최근 속초시로 이사했습니다. 지난 6일 전입신고를 마치고 속초시에 재난기본소득을 받으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었습니다. 지급 기준이 3월 31일 현재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했기에 신청 자격이 없었습니다. 양양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봤지만 4월 23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 역시 최 씨 가족은 제외됐습니다. 속초시로 전입돼 있으니까 양쪽 다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서 이제 양쪽 다 지급할 수 없다라고는 상황이거든요. 그 사이 동안에 그 유동인구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배려가 없지 않았나. 이처럼 시군마다 기준이 달라 전입 일자 등에 따라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동해시는 4월 24일 24시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정상군은 3월 25일 기준으로 현재까지 군민일 경우 20만 원어치의 지역 상품권을 줍니다. 전입일자가 언제냐에 따라 최 씨 가족처럼 한 곳에서도 못 받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두 곳에서 받을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합니다. 한편 주민등록지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재난지원금 수령 여부가 갈립니다. 강릉은 소상공인과 중위소득 세대에만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많으면 못 받게 됩니다. 강릉시랑 차등을 줘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준다고 하는데 이건 뭐 강릉이 특별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도 아닌데 좀 부당한 조치가 아닌가. 전입일자와 주민등록지에 따라서 시군 자체 재난지원금을 못 받기도 중복 수령하는 일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단오를 한 달 앞두고 강릉 단오제 시작을 알리는 신주미봉정과 신주빚기 행사가 열렸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일반 경축 행사와 난장 운영 등은 취소됐고 지정 문화 행사만 간략히 치르는 온라인 강릉 단오제가 시도됩니다. 박은지 기자입니다. 강릉 대도호부 관아 동원에 마스크를 쓴 재관과 무녀 행렬이 도착하고 지신밟기와 부정굿을 한바탕 풀어내며 잡기를 쫓고 부정한 기운을 가시게 합니다. 강릉 부사로 나선 김한근 강릉시장은 술을 빚을 쌀과 누룩, 깨끗한 솔잎을 전달하며 강릉 시민은 물론이고 코로나19로 씨름하는 전 국민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하루속히 역병이 물러가고 대한민국과 우리 시민들의 건강과 평안이 기원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거리 행차 없이 바로 칠사당의 재료가 옮겨지고 신주빚기가 시작됩니다. 장작불을 피워 끓인 물에 솔잎을 넣은 뒤 연기로 술독을 소독하고 다시 한번 부정을 씻은 뒤 재관들이 정성으로 밥과 누룩, 솔잎을 버무려 술을 빚습니다. 강릉 단오제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경축 행사, 난장 운영은 취소됐고 지정문화재 행사는 관객 없이 진행됩니다. 일제강점기에도 지켜온 단오 정신을 온라인으로 옮겨와 우리의 단오는 멈추지 않는다라는 이름으로 지정문화재 행사 생중계와 단오TV 채널을 통한 랜선 길놀이, 쌍방향 온라인 사투리 대회, 사전 제작한 축하 공연 영상, 단오 체험팩 발송 등 16개 단위 행사가 마련됩니다. 단오 행사 중에 시민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콘텐츠만을 좀 모아서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단오제에 대한 어떤 생각을 다시 한번 가다듬어 보고 단오 본행사 기간 국사여성왕사에서는 코로나19 종식을 기원하며 역병이 창궐할 때 치성을 드리던 손님굿이 단오 특별굿으로 열립니다. 새로운 상상력으로 역경을 극복하려는 2020 온라인 강릉 단오제는 다음 달 21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스테이지를 주축으로 펼쳐집니다. MBC 뉴스 박은지입니다. 강원랜드 일반 카지노의 운영 재개가 또 연기됐습니다. 강원랜드는 오늘 긴급 비상대책위원회를 열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집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진단 아래 내일부터 재개장하려던 카지노 일반 영업장 시범 운영을 다음 달 4일 오전 6시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는 방역당국의 대응 수준과 확진 환자 발생 추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재개장 시기를 정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 7조 1천억 원 가운데 주요 현안 산업을 211개로 정하고 국비 확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강원도 주요 국비 사업에는 춘천 철원 고속도로와 제천 영월 고속도로, 강릉 제진간 철도 건설을 비롯해 강원대 캠퍼스 혁신파크와 강원도 육아 종합지원센터 신축 등 52개 사업이 신규로 포함됐습니다. 강원도는 9월에 있을 국회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에 앞서
다음 달 기획재정부 1차 심의에서 강원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각 부처를 방문해 설득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릉 동해상사 강구록 정비부장이 근로자의 날 정부 포상에서 철탑 산업훈장을 받았습니다. 강구록 씨는 지난 1978년 동해상사에 입사해 정비사로 근무하면서 대형 사고 예방에 기여했고 기업 현장 교사 자격을 취득해 정비기술 보급에 힘썼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근로일수 감축 속에서도 임금 축소 없이 생산성을 높이게 해 근로자 복지 향상에도 기여했습니다.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해수욕장에서도 생활 속 거리 두기 조치가 취해집니다. 해수욕장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해수욕장 이용자는 단체 방문을 자제하고 햇빛 가림 시설물은 2m 이상 간격을 두고 샤워 시설 이용은 가급적 자제해야 합니다. 또 해수욕장 운영자는 시설과 장비, 대여 물품을 소독해야 하고 방문자에 대한 발열 검사를 한 뒤 의심 환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해야 합니다. 한국관광공사는 강릉 등 관광 거점 도시로 선정된 5개 지방자치단체와 오늘 관광 거점 도시 육성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으로 관광공사는 오는 2024년까지 관광 거점 도시 브랜드 구축과 해외 홍보를 지원하며 강릉을 비롯한 부산, 목포, 안동, 전주 등 자치단체들은 도시별 장점을 활용한 브랜드 구축에 나섭니다. 강릉은 평창 동계올림픽 유산을 비롯한 전통 문화와 자연 환경을 중심으로 브랜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정선 정암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과 수만호탑 국보 승격을 축하하는 봉축 법회가 열립니다. 정암사는 당초 지난달 30일이었던 불기 2564년 봉축 법회를 정부의 생활 속 거리 두기 방침에 따라 한 달 연기한 오는 30일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코로나19 극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 회향이 진행되며 다음 달엔 수만호탑의 국보 지정을 축하하는 순서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동해선을 유라시아 철도 네트워크의 핵심 교통망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동해안 4개 광역시도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